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신월성 특집 2월달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매 다 나간 신월성. 금매 다 나갔어요. 덜덜덜. 가격 상승. 이제 진절머리가 날려갑니다. 금매 다 나갔다고는 하는데 매물이 증가하는 아이러니. 자, 신월성 지역 학교 이슈 때문에 요 인근 지역들, 네, 일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곳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호재가 아니죠. 예. 가격을 지켜주기만 해도 대단하다. 오죽했으면 여기 상인 센트럴자이, 네, 송현 3지구, 네, 거기서 막 투표까지 해가지고 학교 이전 뭐 결사 반대 투표까지 할 정도니까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 부동산 시장에 있는 돈 자체가 더 이상 들어온다라는 느낌이기보다는 여기 걸 빼서 여기로 가서 플러스 시키고 여기는 마이너스 되고, 그 경기도에 있는 모 아파트 단지 이주하고 10년이 지났대요. 이주하고. 아이고야, 이게 뭐 사람 사는 거 정말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 네, 신월성 26,000세대 정도 아파트 단위로 하고요. 자, 영상 PC로 보실 때는 PC로 혹은 TV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요 링크 바로 파란색 보일 거예요. 바로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모바일에서는 댓글 혹은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제가 댓글을 못 올려놓더라도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여기 쿠팡이나 알리 링크가 있으니까 이용하시는 김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달, 1월 달, 2월 달 이렇게 살펴봅니다. 매물 증가 지난번에 1791에서 1818로 증가했다. 좀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뭐 대단해요 했던 지역들 있죠. 월배 3점 그린코가 대단해요, 호재예요 했던 지역들이 오히려 매물이 더 늘어나요. 뭐 좀 그런 경향성이 약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끄러운 동네들 더 그렇습니다. 협성 휴폴에 113에서 97 줄어들었는 것도 있고요. 아이파크 말 제일 많은 동네죠. 133에서 135로 증가하는 아이러니. 또 이 인근에 있는 곳 현대 아이파크 81에서 85로 증가하는 아이러니. 네, 가격이 조금 오르니까 매물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매물 지금 추세적으로는 지금 증가 추세에 있고, 뭐 23년 초부터 시작해 살펴봤을 때 1400에서 지금 1800 수준까지 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오히려 사람들이 좀 더 선호한다고 불리는 그런 지역들이 사실 매물은 더 많아요. 매물은 전체 아파트 세대수 대비 7배수, 거의 7배수입니다. 대구 전체를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8배수 정도 되거든요. 봄사 만삼도 그렇고 신월성도 그렇고 제가 특집으로 다뤄드릴 때마다 보면은 이쪽 지역은 매물이 거의 한 7배수 정도 된다. 아파트 수 대비 매물 수가 5%를 넘었으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네, 그런 수준. 매물도 많고 호가도 좀 많이 올라 있고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반대의 상황을 지켜보면은 거래도 안 되고 매물도 안 나오고 그냥 그 눌러앉아 사는 겁니다. 예, 눌러앉아 사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12월 달 75건, 지금 101건, 지금 거래 한 80% 정도 신고되었다고 보면요, 거래량 한 120건까지도 나올 것 같습니다. 2월의 거래량은 어느 곳이나 다 좀 시원치 않습니다. 노란색 선 23년의 차트를 보시면은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고 나서 1월에서 2월로 건너뛰는 시기에 거래량이 80건에서 160건으로 뛰어오르는 이런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신생아 특례가 나오고 나서 75건에서 한 120건, 뭐 조금 약한 느낌은 들죠. 그 이후로도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다. 여기 조금 더 선호한다고 해서 가서 살고 싶어요. 근데 기존 집이 안 팔려요. 문제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거래 대금은 500억 수준. 뭐 작년 한창 때 760억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380억 수준으로 거래 대금이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절반 정도 회복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좀 10월의 느낌과 비슷한 이런 상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은 1월달 4억 9천, 거의 5억에 육박하는 수준. 작년에 이은 4억까지 떨어졌던 가격이 쭉 1년 내도록 평균 가격이 상승해서 4억 9천 정도 수준까지 왔습니다. 여기 대형 거래가 조금 끼어들면서 가격을 조금 더 끌어올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5억,
한창 때 5억 8천 정도 수준. 요 체감은 곱하기 2 정도 하면 됩니다. 요 격차가 한 9천만 원 난다. 1억 난다. 그럼 고점 대비 한 2억 정도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1억 정도 떨어졌으면 회복도 많이 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거래량 늘어난 모습. 하지만 그 이전의 거래량까지는 회복하기 힘들어 보이고, 그래도 아무튼 이 정도 거래량 나와주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다른 지역들 보면 이 정도 거래량까지도 안 나와줍니다. 3억 미만의 아파트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골고루 가격이 좀 높죠. 골고루 가격이 좀 높습니다. 범사 만산 평균 뭐 8억, 신월성 가격 거의 5억까지 왔으면 조금은 많이 따라온 느낌이 듭니다. 예, 그 격차가 조금은 좁혀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6억 이상 거래량, 요 대형 평균도 거래가 제법 있었거든요. 요렇게 거래량도 12월보다 1월이 많고 6억 이상 거래량도 12월보다 1월이 많은 지역. 요 대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 어제 서울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조차도 거래량은 늘어나지만 고가의 아파트의 거래량은 늘지 않았었거든요. 종종 대형 평형들 비싼 거 거래되는 모습들 1일 브리핑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신월성 지역의 6억 이상 거래량은 한 10% 조금 상회하는 그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어느 동네가 거래가 많았냐 보니까 호재가 있었던 지역, 호재를 끌고 가는 지역, 유천동, 네, 유천동, 대천동 이쪽 좀 거래가 늘었고요. 그 다음 월성동 지역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죠. 예, 학교 아직까지 이슈는 아마 호재는 이미 반영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학교가 옮겨지고 나면 아마 또 그때 되면 또 전월세 시장이 또 약간 요동을 칠 수는 있겠으나 이미 호재는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다. 뭐 시장이 상승으로 돌아선다면 이쪽 지역 가격 상승은 폭은 다른 지역보다는 더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다른 지역이 다 힘이 없는 상태고 이 동네는 가격을 어느 정도 굳히게 하는 상태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 상황이 서울 곳마저 아파트 가격이 지금 많이 내리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같이 못 버텨내는 건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전세 거래량 76건, 매매 거래량은 작년에 그것을 뛰어넘었는데 전세 거래량은 뛰어넘지 못했다. 전세 거래가 또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죠. 전세 가격이 조금 비싸잖아요. 평균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게 봤을 때 전세가율은 61%, 67%, 한 65%, 전세가율은 한 65% 정도 된다. 그럼 투자로 뛰어들기에는 별로 용이하진 않죠. 전세대출 DSR 시행되면 갭 투자는 이제 나가리 되는 그런 시장으로 조만간에 접어들 수 있는데요. 갭 투자나 이런 투자로서 들어가기에는 전체 시장 분위기는 좀 마땅치 않다. 한창 분위기 좋았을 때는 이게 전세가율이 80%, 75%, 80% 하면 집값 5억이다. 내 돈 1억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내 돈 1억만 들어가면 돼요. 지금 아까 평균 매매 가격 한 5억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전세가율이 65% 수준이다. 혹은 60% 수준이다. 그럼 내 돈이 2억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 투자로 봤을 때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신규 거래 보증금 2년 전 대비 지금 규모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2년 전에는 전세 보증금 합이 400억이었는데 지금은 200억, 뭐 거래 한 20% 남아있다고 치더라도 한 300억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치면은 2년 전 대비 전체 전세 시가총액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전체 신규 거래에 의한 보증금의 합은 줄어들었다. 네. 그래서 뭐 서울 지역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를 거니까 매매 가격이 오를 여지가 아주 조금은 남아 있다. 이런 뉴스를 캡처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전세 가격이 그렇게 뛰지 않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3억, 평균 전세 가격 3억. 작년 2억 5천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많이 회복은 해 있는 상태. 네, 2년 전에 평균 전세 가격은 파란색 선 3억 4천 수준이었거든요. 아예 또 약간의 역전세는 존재하는 그런 상황. 이 상태로 3억인 상태로 쭉 가게 되면은 이때 보시면은 올해 상반기 내로 역전세는 해소되겠구나. 2년 전 계약 대비 역전세는 해소됩니다. 해소 안 되는 부분들은 거기에 남아있죠. 2020년도에 계약을 했다가 한번 갱신을 해서 살았던 사람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살았던 그 일부 세대들은 아니겠지만
이 동네는 야, 역전세가 해결이 되네요. 평균 전세 가격 2억 8천 3억 정도 수준 나와주면 해결은 됩니다. 23년도 전세 가격이 3억 수준이라서 그냥 딱 그 상태, 그냥 딱 그 상태에 머무르는 상태. 집값이 올라주면 전세가도 오를 것이고 전세가도 올라주면 집값이 오를 것이고 그 순서가 무엇이 먼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세 가격은 3억 정도 수준. 월세 거래량도 별로 없죠. 그러고 보니까 임대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월세 10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전체 임대 거래량 자체가 너무 적네요. 1월 달에. 이상하다. 매매 거래는 양호했었는데 임대 거래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은 상태. 그러면 월 평균 전세 거래량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매물 대비 전세 거래량은 한 100건 정도 나온다고 보고요. 월세는 이거 너무 적은데. 월세는 한 30건. 전세 100건에 월세 30건. 그 매물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파악해봐요. 매매 전세 100건, 월세 30건.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전세 매물은 3배수로 나와 있으니까 적정하구나. 요 팽팽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월세 뭐 한 3점 몇 배 정도 수준인데 전월세 시장 임대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 둘 다 좀 팽팽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 인사 부분 끝. 네, 감사합니다.